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작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노선을 변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는 우리 증시 훈풍을 일게 했는데요. 최근에 해운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해운주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국내 오늘 같은 이제 해운주가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중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해운 운임의 그 등락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 해운 운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SCFI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선에 대한 운임 관련된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DI 같은 경우는 벌크선에 대한 이제 운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CF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선이기 때문에 지금 상장사로는 HMM을 눈여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CFI는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7월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12월 16일 날 SCFI 지수가 112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연중 최저점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월 1일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7월 1일 기준으로 한 73%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SCFI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과거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북미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서 이제 중국의 물건들을 3분기에 많이 이제 미국 쪽으로 운송을 하면서 관련된 운임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에 관련된 물량이 3분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넓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해상 운임의 인상 속도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1000포인트대는 코로나 이전에 1000포인트 이하에서보다는 그보다는 좀 높은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인 HM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SCFI의 지수 하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관련된 부분은 아마 3분기가 피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해상 운임과 관련된 분야가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4분기 그다음에 내년도에 영업 실적이 올해보다 상당 부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시장에선 우려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대한 이제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16조 원을 넘어설 만큼, 그러니까 현재 시총 10조 원에 비해서 그보다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가 안정화를 되면서 그 기존에 나갔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부채 관련된 이자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두 개의 대형 글로벌 해운 동맹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MM도 국제 선박 동맹에 지금 한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동맹으로 이제 양분되다 보니까 양 동맹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무한 경쟁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해운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아니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은 일단 기업 내외 실적에 비하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난 이제 12월 21일 기준으로 1,72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 달 전인 11월 22일 날 1,147포인트에 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BDI 지수가 계속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벌크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 시장이 뭐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된 중국향 이제 수출입 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BDI 지수는 내년에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BDI 지수와 연관된 대한해운이나 펜오션 관련주도 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해운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내수 활성 기대감 속에서 원자재 수요가 또 증가하고 BDI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주요 해운주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봤네요. 어제 또 BDI 지수 역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의 내년 3월에 양해 이후에 물동량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추가 상승의 동력을 지닌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네, 뭐 BDI 지수가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추석 때부터 설 때까지가 항상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내년 설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부터 BDI 지수 뭐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러려면 그렇게 이제 BDI 지수와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펜오션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뭐 일단 다른 분이 이제 그 관련돼서 뭐 네. 펜오션을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펜오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뭐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이 지금 6거래일 연속 290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9일 연속 지금 20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이 1,00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뭐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일단 펜오션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DI 지수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펜오션 꼽아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굉장히 많은 양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국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 최근에 또 3거래일 연속 내림세 덕분에 또 수익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TA항공과 진에어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이 두 종목 특히나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근데 오늘 가장 컸던 건 이제 중국발 그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항공 당국과 지금 뭐 주 16편의 그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띄우는 문제를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뭐 한국과 중국 내에 지금 비행기 편이 32편이 지금 주당 이제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항공까지 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64편의 항공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를 주당 이제 16편을 증편한 주 48회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 게 주요 합의 내용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533편에 비해서는 8.7% 아직도 많이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9월 이전에는 편수가 주당 두세 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 내에 이제 항공편이 증편이 되면서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LCC 항공에 대해서도 주당 1회 이상 지금 증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특히 LCC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TA 항공 같은 경우 강한 지금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한국 중국 간의
그 항공 그 증편으로 인해서 주 1회 정도 취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에 중국발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향 이제 매출이 컸었던 그런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중국 관련된 이제 항공편이 증편이 될수록 중국발 관련된 이제 매출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 그동안 원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동남아나 그다음에 뭐 일본 관련된 그 여행객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더불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뭐 중국향 그 항공 노선을 주 1회 이상 증편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일단 오늘 이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항공편에 관련돼서는 뭐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한동안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최근 이제 중국이 코로나 이제 완화를 통한 그런 이제 급격하게 이제 통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부분이 뭐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뭐 무증상자에 대한 이제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외신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사망자가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발로 여러 가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단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좋을 걸로 예상이 돼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중국인 증가 기대감 속에서 LCC 관련 이 항공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코로나 확산세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화장품 업계 역시 또 실적 호적에 대한 기대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호조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장품 쪽이나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그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마스크의 이제 사용량이 줄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여성분들은 뭐 색조 화장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화장품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OEM 업체인 코스맥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최대의 그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데 현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해외 공장에서 뭐 지금 여러 이제 해외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느 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제 방역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해도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돼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 뭐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확정이 되면서 뭐 중국 내에 뭐 화장품 업체들의 ODM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발 매출 성장세가 주가 견인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그런 점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